자막에 보시듯이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남욱 변호사입니다. 그런데요, 남욱 변호사 관련해서 저희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가 7년 전인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1호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던 하나의 특정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예측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을 진행을 추진이 빨라질 것 같아요. 다른 분이 되면 조금의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다 진업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지구 지정이 된 상태에서 시장이 바뀌잖아요. 손을 못 대서요. 그래서 지구 지정을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자기 제안을 지켜달라고 못을 박으려면 대놓고 사람들한테 나 원로 정정하고 못을 박고 맞아요. 똑똑한 사람. 계속 끌려가잖아요, 저희가. 근데 실제로 지금 상태의 결합개발은 저희한테 나쁠 게 없어요. 지금은 환산을 하면 더 이 공원을 만들겠다는 건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이에요. 그렇게 계획안을 짜서 지금 인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공단 2부지를 공원을 만들지 않을지는 뭐 딱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럼 이건 놔둔 상태에서 대장동부터 스타트를 할 거라고. 이게 2014년 4월 당시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로 보니까 당시 확정이 안 됐던 사업인데 1년 뒤에 남욱 변호사의 말대로 고스란히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4년도 4월 달에 한 이야기인데 그 이후의 일까지도 다 예견하고 지금 이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원래는 1공단과 그다음 대장동이 같이 결합 개발하는 걸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합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 뭐 등등의 이유로 해서 결국에 독자 개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는데 재선이 되면 사업이 빨라질 것이고 유동규 씨가 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유동규 씨가 그 원래 있던 사장이 나가고 유동규 씨가 사장 직무대행을 했어요. 이 직무대행을 하는 기간 동안 대장동 문제가 모든 게 다 결재가 났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지금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했듯이 이때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냐면 원래 대장동 원주민들, 이분들 지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남욱 변호사가 지주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땅을 갖다가 이제 설득을 해서 매입하는 역할을 했는데, 자, 그러면 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이 빨리 개발될 것인가 안 개발될 것인가 가장 큰 핵심적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 지금 이재명 시장이 재선만 되면 이거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지금 결합개발 이야기했는데 이거 결합개발 안 된다. 나중에 따라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유동규 씨가 이 사람이 사장 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예언을 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 녹취록 내용을 보면 이 남욱과 유동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성, 또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유동규 씨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 예시하는 거. 더군다나 이 사업은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이 대장동 처음부터 쭉 기획을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대장동 전체에 대한 풀 스토리를, 즉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의 태도를 보면. 알겠습니다. 검찰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요. 이동학 의원님, 이 지사 측은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할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 전혀 있지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년 확정도 안 된 사업을 이런 고급 정보를 남욱 변호사가 어떻게 알았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은 상당히 많이 있겠죠. 이게 이재명 시장 혼자서의 계획이 아니었고 이미 성남시 차원에서의 이 계획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 여러 가지 유동규 본부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저러한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저 정도 위치에서는 취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게 설득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용을 한 것이고요. 그 녹취가 이제 나온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유동규 본부장 그리고 그 위에 이 그분 뭐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결고리까지 실제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규명돼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일단 녹취록은 남욱 변호사의 일방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욱 변호사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공사 초대 사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도 녹음 파일에서 했습니다. 재선되는 공사 사장 뭐 얘기가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요새 저희는 이제 민감한 시기라 저희는 안 만나거든요. 황무성인 분들이
저 같은 경우 얘기 사장 자리는 어떠세요? 그 사람도 인기 없나요? 지금 새로운 그 사장이 되다 보기에 인기는 있는데 타임 안 보면 저 녹음 파일의 의미를 장혜찬 변호사님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세는 따로 있었다 뭐 이 얘기인 겁니까? 네, 결국 공식적인 이 서열, 지휘 체계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쥐락펴락하는 실세였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장이 아니라 본부장이 저 사람 내가 내보낼 거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으로 이 조직을 장악할 수 있었겠는가? 이건 유동규 전 본부장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 임명권자, 즉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가깝다는 게 성남시 안팎에서 공인된 사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뉴스탑10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성남시장 선거를 함께했고 성남시 인수위원회 도시개발분과 간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즉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 역정의 시작점부터 출발점부터 아주 가까운 관계로 함께해왔던 정치적 동지 사이이기 때문에 단순히 임명된 사장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죠. 그 증언에 의하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시킨 보고서가 단칼에 거절당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직속 부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보고서를 따로 올렸다는 그러한 증언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강한 제왕적 권력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휘두를 수 있었느냐? 그 배경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들었던 남욱 변호사의 그 녹음 파일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 한글보 보도에 따르면 저 사람은 내가 내보낸다, 내가 황 사장을 쫓아냈다, 이렇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남욱 변호사의 녹음 파일 발언이 언급이 됐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볼까요? 남욱 변호사가 녹취록인가 보도에 보니까 재선되면 유동규 개발공사 사장 시켜준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 실제로 사장을 시키지는 않았죠? 네, 그 터무니없는 얘기인 것이 그 유동규는 전임 사장이 그만두고 3개월? 새로 사장을 뽑는 4개월 4개월 동안만 대행했던 거고 예. 제가 재선된 후에 당연히 사장 시킨 일이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사업이 쉬워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 남욱 변호사가 했다고 뭐 이제 또 보도가 나왔는데 2014년도에 상대 후보가 누구였죠? 민간 개발을 정말 집요하게 추진하시던 신영수 의원입니다. 남욱이라는 분은 본인이 계속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민간 개발 주장해 왔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님이 초선될 때 이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앞뒤가 맞나요?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 시장이 제가 떨어지면 저로의 기회가 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재선 선거 때 엄청 고생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녹음 파일 혹은 이런 주장, 이재명 지사와 떼어놓고 볼 수 없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주장까지 각본이 있었고 이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묵인한 거 아니냐, 뭐 이 의혹은 녹음 파일로도 계속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황무성 씨가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만두면서 4개월간 직무 대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녹취록과 관련돼서는 이제 좀 저는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실제 이제 구청장이 재선을 하게 되면 자신이 하던 역점 사업을 그대로 쭉 밀고 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빨라지고 저항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구청장, 반대 진영이 새로운 구청장이 되면 기존에 해왔던 구청장의 일을 전면 스톱하고 자신의 어떤 의지대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욱 변호사의 얘기는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다라고 보여지고, 또 남 변호사도 뭐 1공단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장동부터 간다라고 했는데 실은 1공단도 같이 진행됐거든요. 또한 유동규 씨가 사장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 사장이 안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개발의 어떤 프로젝트의 프로세스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LA공항에서 오늘 새벽 긴급 귀국한 남욱 변호사, 지금도 아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요. 추가 소식이 들어온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